범띠, 호랑이띠죠. 굴러 들어온 복, 이것 때문에 스스로 차버리는 실수 주의.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의해서 86년생, 그러니까 병인생이나 병인일에 태어나신 분들,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생 호랑이띠죠. 아니면은 병인일에 태어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일생의 특성과 로또 평생분. 안녕하세요. 사주 분석과 인체반응 생명 강의를 진행하는 예정입니다. 오늘은 범띠죠. 범띠 중에서도 경인일이나 경인년에 태어나신 분들, 올해 운세를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달과 어떤 사람을 주의해야 대박이 나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운세를 알아봅니다. 우리 속담에 맛있는 죽 쏘서 개 준다는 말이 있고, 길 닦아놓으니 개가 먼저 지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대박이 나도 지키지 못하는 재물은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일과 어떤 사주를 조심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주 분석하는 방법은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의 구분과 용신과 기신을 정하여 재물에 대한 오행의 원리에 해설합니다. 자, 이번에는 병인일이라고 그랬죠. 병인일은 어떻게 이제 그 범띠 날을 호랑이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로또 평생번호 만드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미래는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행재운과 재물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인연이 호연이고 나쁜 악연인지 여러분의 사주에서 말해주는 미래의 연적 내용을 재미있게 꾸며드리고 건강한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양면교실에서 제공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요, 당첨의 꿈이 꽉꽉입니다.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뤄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본인의 간지를 알기 위해서 만세력에 생년월일을 놓고 확인을 누르시면 사주 원국이 나옵니다. 이런 원국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병인일이다, 병인년이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운명을 알아보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사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이제 뭐 김운둔갑이라든가 뭐 자미두수, 뭐 굉장히 무수히 많은 이 운명을 아는 방법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일 기본적인 명리학, 즉 사주, 생년월일시를 이제 사주라고 그러죠. 생년월일시에 나타난 이 기운이 이렇게 4개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렇게요. 이것을 4개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기초를 닦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둥을 세워서 이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위에는 또 대들보도 올라가야 되고, 또 집을 지을 때의 석가래, 모든 이 자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다 이 집을 지을 때 필요한 하나의 구성 요소와 같이 우리 사주도 이렇게 자연원리에 부합되는 그런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개의 글씨로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8개의 글씨를 팔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그러는데, 이 팔자 중에서 아랫부분을 지지라고 그럽니다. 이 땅의 기운이다. 하나는 천간이라고 그래서 이 하늘의 기운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러니까 양기운과 음기운의 조화로 이루어진 이 자연의 모든 이 원리들이 이렇게 오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빨간색은 화기운이라고 그러죠. 화. 예, 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녹색, 이 청색은 나무 색깔 그대로 목기운이죠. 예. 그리고 이게 하얀색, 이것은 금기운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으로 보면은요, 여기 이 노란색 보이시죠? 이게요. 이런 노란색. 이 노란색은 토기운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여기 이제 검정색이 있죠. 검정색은 이제 숙기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는 이 오행이 이 사주에 전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기운이 맞냐, 물기운이 맞냐, 혹은 화기운이 맞냐, 금기운이 맞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하는 이 방법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성격도 다르게 되고 체질도 다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에 불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더 뜨겁겠죠. 봄에 불이 태어나도 그렇죠. 우리가 불난 집에 부채 지른다는 말 있죠. 봄에 바람이 많죠. 그리고 나무는 불을 이렇게 지피는데 연료죠. 연료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이 세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신강사주다, 신약사주다를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대로 운명적인 어떤 그 저기 미래를 우선 알 수가 있는데, 연, 월 이렇게 해서 일, 이렇게 시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이 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모든 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이 안에는 이 지지라는 이 글씨 안에는 또 이런 에너지가 또 들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도 많고 불도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겠죠. 열이 열이 많겠죠. 그러니까요. 열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행동이 빨라지고, 뭔가 이렇게 급히 서두르려거나, 그리고 또 기분 좋으면은 그 기분을 굉장히 밝고 명랑하게 풀어내는 이제 그런 저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래를 알아보는 방법을 이제 대운이라든가 연운이라든가 이 달, 그러니까 오룬이죠. 그 다음에 맺힌 날, 이렇게 일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 추리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을 이제 사주 명리학이라고 그러고, 추리학이라고, 추명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병인년에 태어난 그 기운과 병인일에 태어난 기운은 어떻게 다른가,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본인의 기운, 나의 기운은 무엇이냐를 할 때는 날짜 얘기, 몇월 며칠 날 태어났는데 며칠 날에 이 간이라는 이 기운이 병입니다. 병. 이것이 바로 오행으로 따지면 화기운이죠. 이게 나의 본인의 운기력을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이 기운이에요. 그러면 이 연은 뭐냐? 연은 사실은 이 조상에 대한 기운입니다. 여기는요. 그래도 이제 같은 글씨니까 여기서 이 병으로 이제 그 저기를 해주는데, 연에 이렇게 병이 있다 그런 것은, 이것은 형제나 마찬가지고 이 자리는 조상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어떻게 되죠? 이 일의 이 기운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연은 몇 년도에 태어났냐, 이것은 조상의 일을 알 수가 있고,
몇 월달에 태어났느냐, 이것은 부모의 기운을 알 수가 있고, 며칠 날 태어났느냐, 이것은 나와 내 배우자의 기운을 알 수가 있고,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것은 내 자식이라든가 내 부하, 내 환경운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며칠 날 태어났냐, 이게 나하고는 가장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운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병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날 태어나면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병인 일주의 특성은 병인을 만나면 편인이고 12운성은 장생지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름에 봄에 이렇게 이 나무에 이 기운이 많을 때 이 불이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이 불이 힘을 많이 얻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이 기운을 정인이라는 이 기운이요. 여기 이제 한문으로 정인이라고 써 있는데요. 정인이라는 기운은 어머니라는 기운이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나한테 젖줄을 물려주고 나를 태어나게 하는 하나의 굉장히 큰 에너지죠. 그래서 여기는 글씨, 비록 글씨는 이 아래에 있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의 기운과 같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것을 인덕, 뭐 학업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학업, 배움이죠. 그래 인덕이 많다는 거죠. 누가 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를 너무 많이 도와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게을러지겠죠. 이제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강사주라고 그런다. 장생지이다. 이것은요, 즉 아주 이제 건강하게 내가 이제 기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바탕이죠. 그래서 초목에 태양이 빛난다. 그래서 생지를 만나 힘이 넘치고 밝고 쾌활하여 뒤끝이 없고 진취적인 기상이 있다.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사로잡는 일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운동선수, 인기, 연예인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겉으로는 강함, 수완과 형이지만은 강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많이 해요.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침착성을 잃어가지고 경솔한 언행으로 후회를 많이 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혜와 인정이 많아 교육자로 나가거나 예술인으로 진출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여성도 인성이라는 건 아까 어머니 같은 기운이고요. 식신은 자식입니다. 여성한테는요. 그래서 매력적인 품성을 갖고 있다. 시작을 잘하는 양기운의 성향이 강해 언행일치가 달라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너무 밝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말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 기운에 이 나무는 의욕, 내 욕심, 내 기운을 굉장히 막 업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떻게 장담을 많이 하고 실수하는 일들을 간혹 보이게 됩니다. 그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격은 급하고 강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성이나 지혜가 뛰어나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문을 숭상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는다. 이게 다행이죠. 그래서 사주 원명 중에 사명,
인사신을 이루면은 거칠고 무서운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예, 갑인에서도 나왔지만은요, 여기에 만약에 사자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신이 하나 있고 이 사자가 들어가 있으면요, 성품이 거칩니다. 거칠 게 없어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자기 앞에서는요. 예.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사자라든가 그 해자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같이 들어 있으면은요. 그런데 이제 정치가로서 뭐 아니면은 법무 아니면은 군, 경찰 뭐 이런 쪽에서 검사 이런 쪽에서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은 보통 이제 힘이 강하고 무병한 체질이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사주 중에 형충이 있으면 예상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튼튼한 체질로 큰 병은 없다 그랬습니다. 건강하죠? 여기는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인신이라는 이 기운이 있어요. 여기 이 충이 되니까 다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충살이 있으면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사주마다 다 틀리니까요. 병인의 특성을 이제 말씀해 드린 거예요. 배우자 운은 부부 금술은 좋은 편이므로 큰 불안은 없으나 사주 중에 형충이나 비건 겹쳐가 많은 이별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나하고 같은 이 기운이 많잖아요. 이것은 지금 남자 같으면은요, 여기 부인입니다. 부인. 이게 배우자예요. 이 기운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합이 됐어요. 신이 이렇게 합이 됐어요. 병신 수기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 신을 가운데다 두고 어떻게 하죠? 이 경쟁자하고 대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배우자의 기운은 어떻게 되죠? 예. 어차피 경쟁자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또 인연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친구를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가 또 좋아해요. 이렇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다른 이성, 배우자 아닌 또 이성이 여기에 또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삼각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 큰 저기가 있으면은 서로 예, 몸을 다치게 한다든가 마음을 다치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인생을 아주 버려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사주들은요. 이성 문제로 아니면 부부 문제로 굉장히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이제 사주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주 전체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전체를 보고 사주를 봐야 됩니다. 직업은 이제 천성적으로 타고난 설득력으로 리더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필요한다. 그래서 기격사주면은 권력가, 아까 그 정치가라든가 권력,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계통에 종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제 병인이 이제 이 병이죠, 이게요. 천간병, 병이 인목을 보면은 인목은 암장에 병화가 있어서 화기를 장축하고 아까 이 보셨죠? 이 암장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목에 여기 보면은 이 병하고 갑하고 토하고 이 무기운이 들어있어요. 무병갑이라고. 여기는 하나는 흙기운, 토, 하나는 불기운, 하나는 목기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불이 엄청난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저기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래서 이제 화기를 장치하고 있는 조목으로 마른 나무라는 거예요. 병화를 시원하게 생하여주고 주중에 수가 많다 할지라도 충분히 물을 빨아들여 수생목, 목생화로 상생할 수 있으니 병화는 인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나무가 있으면은 계속 그 불이 안 꺼지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화통명이라고 그래 이걸요. 그래서 목화통명이니 지혜가 출중하고 다정다감하며 인물이 빼놨다. 잘생겼습니다.
미인이면서 미남이면서 굉장히 이, 이 귀여움을 독차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자, 여성, 섹스 어필하는 미인이고, 미인이 아니더라도 묘한 매력이 있으면 남녀 공히 성욕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고집이나 이기심, 철이 덜 든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뒤에서 그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후보인이 꼭 필요하다. 순간적인 머리 뭐 이렇게 이 순간적으로 모든 걸 잘할 수는 있는데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래서 꼭 후견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 많으나 달성이 어려우나 수신하고 자기 몸을 닦고 몸을 남을 위해 봉사하면 성공의 좋은 기회와 기인의 협조를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명리학을 공부해 보면은요, 독불장군은 절대 혼자 설 수도 없고 혼자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 아무도 없는 자연인처럼 혼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 그게 성공을 했다고, 이 성공이라는 것도 경쟁자가 있을 때, 경쟁 어떤 그 상대가 있을 때 성공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자기 혼자 성공했다고 그래가지고 성공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 경쟁 대상이 없으면은 이 그런 모든 이 구성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화기운과 토기운이 이제 왕성하면은 만사불성이고,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 화를 깔아쳐야 되는데 화를 너무 막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실수투성이에요. 불 한번 보세요. 산불 나면 무섭죠. 막 불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죠. 예. 그게 잘못하면 정신적인 그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은 적당히, 이 여름이 너무 더우면 어떻게 되죠? 짜증나죠. 예. 그 물을 찾게 되고, 그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고집과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이제 성급함으로 패망이고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음독, 화재, 약물, 식중독 또 두렵다. 그래서 변덕이 따르니 성공의 비결은 초지일관이다. 그랬습니다. 처음이나 끝이 똑같아야 됩니다. 조금 기분 좋다고 해가지고 막 뭐 사업을 하다가도 기분 좋다가도 막 확장해가지고 막 또 손해보고, 또 손해보면 또 좌절해가지고 또 폐인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은 지혜가 출중하고 인정이 많으면 인물이 준수한데 명욕이 많고 욕심이 많아요. 겉으로는 강해도 안으로는 동정심이 많다. 인정이 많겠죠. 화기운이 많으니까요. 여성에게는 약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데 남이 지켜주는 걸 좋아한다. 칭찬해주면 이 사람들은 아주. 그래서 이 칭찬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이 칭찬은 참 굉장한 그 약입니다. 재주가 뛰어나 국록, 공직계통이라든가 이제 국가에서 주는 하나의 봉급이죠. 권위, 교육, 의학직에 좋으며, 배우자 운이 변하는 처궁으로 공방, 혼자 사는 거 아니면 축첩하고, 이 성욕이 강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이 첩을 많이 데리고 살아요. 옛날에 그 권력가들 중에서요, 이런 이제 사주들을 보면은 여자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이제 본처하고는 생리사별이다. 그래서 사업은 그 사장, 대표가 되어도 꼭 후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복은 좋으나 색정을 조심하고 외부 내빈이 되기 쉽다. 외적으로는 부자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썩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성은 다장다감하고 총명하며 활동성도 좋은데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다. 그 다음 미인형으로 남자가 많이 따르며 재물에 너무 큰 욕심과 색정은 조심할 것이다.
여기는 이제 그 세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자칫 잘못하면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에 실천이 전혀 다르니 신용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그 남자 욕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애인을 둘 이상 두기 쉽고, 남자 하나로는 이렇게 어떤 그 저기가 성욕이 차지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격이 좋은 이제 상격은 교육, 예술, 예능, 피아노, 음악, 화가, 미용, 아주 뭐 운동선수 이런 거에 굉장히 뛰어난 그 저기가 있어요. 의학 등에 종사하고 유흥업, 채소, 육류 등에도 그러니까 이제 식당이죠. 음식점 종사자가 많다. 자식은 처음은 좋으나 나중에 불효하기 쉽고 애정은 변화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들리는데요. 불은 어느 순간에 가서 꺼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루를 보세요. 24시간 해가 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것도 고통이죠.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이 계사를 만나면 음력 4월달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요. 계사를 만나면 정관과 겁재이고 신약사주는 전중반기 그러니까 보름간이에요. 그리고 신강사주는 중후반에 재물과 명예, 학업에 좋은 운세이며 직업운이 좋아지고 승진운도 좋다. 그래서 재물이 성하는 시기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인사 신이 있으면 이제 인사신 사명이 되는데요. 이 계사를 이제 한꺼번에 만났으니까 물이 불을 조절하면서 정관 여자분들은 이제 이 즉 아직 이제 미혼인 여성분들은 정관이니까 남편을 만날 그런 남편감을 만날 그런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사주들이 특히 이제 신강사주들이나 신약사주들이 어떤 재물을 모아놓으면은 이 겁제의 시기이기 때문에요. 자칫 이 경쟁자들한테 돈을 재물을 빼앗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손실을 조심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운송으로는 이제 걸록에 들어서기 때문에 신약사주는 재물이 성해요. 근데 병신일 신약사주는 5월 24일 임신일에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5월 24일 양력 먼 여행이나 충돌사고 낙상 재물 손실 계약이나 개업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달 로또 번호는 이제 11번 16번 31번 25번이니까 굉장히 유력한데요. 신강사주는 5월 13일 18일 19 6월 2일에 자동 구매에 좋은 날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은 자동 구매는 하나의 굉장히 큰 행운이죠. 당첨이 된다면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런 시기에 이제 자동 구매하면 좋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로또 평생 번호는 491605가 이제 끝수가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이 그냥 나올 수도 있고요. 9번도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고 만약에 나는 지금 5번이 굉장히 많이 안 나와요. 이번에는 5번 한번 나오겠다면 5번을 한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이제 어떤 번호가 이제 많이 나오느냐. 그게 또 있어요. 5번하고. 그래서 이제 동시 출연하는 이제 함께 자주 출연하는 번호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한번 이걸 한번 이제 보시면서 이제 쭉 5번이 이제 12번하고 22번하고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볼 때요.
잘 보세요. 여기 이제 12번이라든가 22번 이제 5번 나올 때요. 그걸 이제 잘 보시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39번도 굉장히 많이 안 나왔습니다. 24번, 16번, 그래서 50, 16, 24, 39, 41번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끝으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 이 행운수를 다시 더해도 되고 그냥 이걸로 구매하셔도 되고, 만약 이게 나는 좀 안 되겠다 그러면요, 여기에 이제 기신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기신은 이제 합하는 번호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이 기운, 즉 이게 용신일 때는 화학 기운이 기신이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7번이 기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에 안 든 번호는 또 7을 뺄 수도 있어요. 여기서요. 예를 들어서 39에서 7을 빼면 32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7을 빼면 여기도 이제 17이 되죠. 그러니까 이 번호들이 이제 더하고 이제 서로 이제 마음에 안 든 번호는 이제 너무 높으면 또 빼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번호가 나가는 겁니다. 그냥 9번도 여기도 그냥 놔두시려면 놔두셔도 되고 21번 16번 30번 25번 여기는 44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이 번호를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지 않는 번호는 만약 여기를 보니까 아까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한번 4번을 한번 볼게요. 15번하고 22번이 여기 써있죠. 4번은요. 4번은 15번하고 22번이에요. 근데 22번이 없어요. 그죠? 이자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이제 한번 더하면은 8입니다. 그죠? 8이 여기 8.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4번이 나올 때 여기는 이제 숫자를 하나 지우고 2번으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22번 이렇게 여기 나오지 않는 번호, 나올 수 없는 번호를 여기다 그냥 써놓을 필요는 없고, 이건 지금 이제 이 신강사주 끝수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본인 이 번호하고 잘 합성을 해가지고 이 번호를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도 이제 한번 볼까요? 39번도 오래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14번 24번 40번 16번 8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은 이제 번호가 연번호가 나는 싫다 그러면 여기를 25번으로 바꾸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사주는 3827인데요. 신약사주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끝수가 3827. 여기는 이제
이 번호를 이제 좀 만들어 놨는데, 한번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번호가 내가 신약사주인가 신강사주인가는 전문가들한테 꼭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걸 안 다음에 신약사주 이 번호를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번호에 이제 합당한 이 기운으로, 사실 이건 지금 처음에 여기는 37번 반자동으로 흐르는 이제 그 번호죠. 여기가요. 여기는 이제 반자동 40번 아니면은 14번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도 여기는 이제 37번 똑같죠. 그래서 73인데 여기는 더하면 10번이에요. 여기는 이제 15번인데 6하고 5하고는 이제 더하면 1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5번 이렇게 해서 3740 10 15 여기가 이제 반자동 번호인데 이 40이라는 이 숫자는요 0으로 10 또 20 30 40 이렇게 다 포함이 돼요. 이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평생 번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재물은 이제 용신, 목화가 들어올 때 상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신약사주에는 재물 기운이 들어도 목기운하고 화학기운, 이 용신 기운이 들어야 이 재물이 성해져요. 그래서 병인일 사주는 신약사주입니다. 경신이라고 임신일 사주하고 천간지축이면 평생 주의해야겠다 그랬습니다. 이 경신은 나한테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사주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한하게 이제 자식 운에서 이 자식이 크는데 속을 굉장히 많이 썩입니다. 그 속을 딱 썩이고 딱 보니까 자식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 자식은 이제 이 부모한테 이런 기운에 이제 피해를 안 받으려고 자꾸 집에를 안 들어오고 자꾸 가출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기운들은요 이름을 잘 만들어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기운을 꼭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유학을 간다든가 집에서 떠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살게 되면 굉장히 자식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래요. 이제 본인이 이 기운에 치여서 잘못하면 단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들은 같이 지내는 것을 꺼려한다. 꼭 평생 주의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 28, 2, 17 이렇게 써 있는 것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똑같이 자 12번, 27번, 33번, 8번, 15번, 40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만들어서 이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또 플러스를 해요. 여기는 또 14번이 되겠죠. 그러면요. 여기는 15번이 됩니다. 그죠? 어떤 번호가 더 많이 저기가 되는가. 그래서 그 인연 따라서 이제 번호를 보는 방법은 여기서 만약에 아까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 8번이라든가 2번 이런 번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8번이라든가 2번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에서도 계속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이 번호에서 이제 사실은 38번, 2번, 17번, 43번, 21번, 16번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더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신약사주하고 신강사주, 병인일에 태어나신 분들 이제 운세를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개인 사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물운이 입성해도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에 따라 사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 개인적으로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주 분석을 통해서 로또 당첨 운세를 알고 싶은 분이나 장명, 개명, 행운번호, 이름풀이, 직업운, 건강운, 부부운, 재물운, 행기할 수 있는 시기, 로또 운세 등이 궁금하거나 로또 평생변을 가지고 이제 매주 로또를 연구하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핸드폰 010-3925-3656 문자로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소로 연락 주시면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안내서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요 당첨의 꿈이 가까워집니다.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어지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빕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다음에 방송할 내용은 이제 무인일 날 태어나신 분들이죠. 무인. 이제 이 무인년 이렇게 이제 태어나신 분들 또 방송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